자, 영해. 자, 우리나라 영토는 한반도. 거기에 속해 있는 섬들. 그럼 끝입니다. 영해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영해, 동해, 서해 우리 거라고 하면은 일본이랑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나니? 이제 중국어를 안 배웠어요. 이게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 아니 여기 우리 바다야를 막 싸움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국제적으로 여러 나라들이 가까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 나라의 바다, 영해를 법에 의해 규정을 해 놓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자, 어떻게 규정을 하느냐?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 좀 생소한 용어가 두 개 나오네요. 기선과 해리입니다. 자, 먼저 해리부터 보죠. 해리. 자, 해리, 우리 지구상에서 위도 1도만큼의 거리를 해리라고 하거든요. 정확히 몰라도 괜찮아요. 얘는 이제 바다나 하늘 같은 경우에 워낙에 넓으니까 미터나 킬로미터 같은 거 사용하면 숫자가 되게 커집니다. 그래서 바다나 하늘에서 거리 나타낼 때 쓰는 단위가 해리입니다. 그래서 1해리가 약 1852m 정도 되거든요. 그냥 1해리는 대략적으로 한 2km 정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해리는 한 2km 정도. 중요한 것은 얘입니다. 기선. 기선은 무슨 뜻일까? 자, 기선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한자와 영단어를 좀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한자로는 기선. 요 기자가 기준! 할 때 그 기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체육 시간에 줄 설 때 기준 하면서 그 뒤로 쫙 서잖아요. 무언가의 기준이 되는 선. 그냥 베이스라인, 베이스 기초입니다. 기초. 기초가 되는 선 이런 뜻입니다. 자, 얘기했듯이 바다의 범위, 영해의 범위를 설정할 때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로 정의해야 되는데 그때 그 어디에서부터로 정의되는 게 바로 기선이에요. 어디에서부터.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통상기선과 직선기선이 있는데 자, 뭘 더 많이 쓸까요? 일반적으로 쓰는 거. 이름 보면 알잖아요. 얘입니다.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얘를 쓰는데 얘를 쓰기 조금 까다로운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들은 얘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통상기선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통상기선. 자, 그럼 우리 바다로 가보죠. 자, 바다의 범위를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로 정의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다가 시작되는 곳은 어딘가요? 바다가 시작되는 곳. 여기입니다. 여기. 육지가 끝나는 곳이 곧 바다가 시작되는 곳이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곳. 우리 여기 뭐라고 하죠? 여기. 자, 여기를 해안이라고 하죠.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곳. 그리고 해안은 선으로 쭉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해안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간단하겠네요. 해안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일이 또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항상 뭔가 고려해야 될 게 너무 많아. 그러다 보면은 되게 막 복잡해지고 막 그러거든요. 여기에선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해안선이 늘 일정하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해수면의 높이는 높아졌다, 낮아졌다를 반복을 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똑같은 곳이에요.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안선이 여기까지 왔다가 쩍 멀리까지 갔다가 여기까지 왔다가 쩍 멀리 갔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언제를 기준으로 바다의 범위를 결정할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에서 우리 기본적인 용어를 좀 정리하고 가볼게요. 이것도 여러분들 물어보면은 다 안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그럼 이게 뭔데? 그럼 이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아는 친구가 별로 없는, 그러니까 정확한 의미를 아는 친구가 별로 없는 용어거든요. 자, 볼게요. 얘기했듯이 해수면, 바닷물은 하루에 2번씩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를 반복하게 됩니다. 자, 이때 해수면이 높아졌을 때 이때 해수면의 높이 가득 차 있다. 그래서 만조라고 부릅니다. 만조, 찰만자. 자, 그리고 해수면의 높이가 낮아졌을 때 해수면의 높이를 간조라고 합니다. 물이 빠져나가서 이제는 간간히 보이네. 간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간조에서 만조로 변할 때 물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을 할까요? 해수면의 높이가 낮았다가 높아지니까 물은 죄송합니다. 이거 빼먹었네요. 자, 그리고 간조와 만조를 합쳐서 조석이라고 얘기해요. 조석. 자, 그리고 간조에서 만조로 변할 때 바닷물은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흘러갑니다. 육지 쪽으로 밀려 들어오는 물이에요. 그래서 얘를 밀물이라고 합니다. 밀물. 자, 반면 만조에서 간조로 변할 때는 물이 빠져나가야 되니까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흘러가겠죠? 물이 다 빠져나가고 나니까 이제 썰렁해. 이거 물이 별로 없네. 썰렁하네. 그래서 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밀물과 썰물을 합쳐서 부르면 이러면 꼭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밀썰이요, 썰밀이요. 아닙니다. 그래 간단하지 않아요. 얘를 조류라고 합니다. 조류. 자, 그리고 만조 때의 해수면 높이와 간조 때의 해수면 높이의 차이. 얘를 조수간만의 차, 줄여서 조차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조차는 되게 많이 들어봤을 건데 이 조차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더라고요. 만조 때와 간조 때 해수면 높이의 차이를 조차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동해는 조차가 작은 편이고 서해는 조차가 굉장히 큽니다. 자, 좋아요. 돌아가 볼게요. 자, 그럼 어쨌든 해안선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밀물이 밀려 들어오면은 해안선이 여기에 위치했다가 썰물이 밀려 나가면 해안선이 여기에 위치하게 되죠. 그리고 중간중간 여기 다 해안선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럼 언제를 기준으로 바다의 범위를 설정할까? 자, 항상 무언가 결정할 때 사람들은 또 기업들은 또 국가는 자기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설정을 하는 게 좋잖아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면은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암기하는 게 아니고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그 나라에 가장 이익이 될 때가 언제인가 한번 해보죠. 자, 밀물이 밀려 들어옵니다. 요때를 기준으로 12해리를 뻗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 나라의 바다가 되는 건데 그리고 나서 썰물이 빠져나가고 나니까 뭐야? 요 나라의 범위가 요 나라 영해 범위가 요만해집니다. 이게 뭐야? 우리나라 범위가 너무 좁잖아. 그리고 여기까지밖에 영해를 뻗지 못해요. 반면 자, 썰물대를 기준으로 12해리를 설정하게 되면 밀물이 밀려 들어왔을 때 이 나라의 영해가 이만큼이 되고요. 그리고 바다를 저 멀리까지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나라에 이득이 되는 것은 언제인가요? 밀물대인가요? 썰물대인가요? 최대한 바닷물이 멀리까지 빠져나갔을 때 기준으로 거기서부터 12해리를 뻗어야 가장 멀리까지 바다를 확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기선은 썰물대 해안선을 얘기해요. 그리고 썰물대는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낮아져 있을 때이기 때문에 얘를 다른 말로 최저조위선이라고 부릅니다. 최저조위선, 가장 낮아졌을 때 위치하는 선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밀물이 들어왔다가 썰물이 빠져나갑니다. 요 썰물대 해안선을 통상기선으로 해서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로 설정한다 그랬으니까 요 썰물대 해안선부터 12해리까지가 한 나라의 영해로 설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통상기선은 썰물대, 물이 가장 많이 빠져나갔을 때 그 나라 가장 멀리까지 바다를 확보할 수 있을 때 해안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모든 해안에서 이 통상기선을 쓰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통상기선을 쓴 해안은 어디냐? 여기입니다. 동해안의 대부분, 모든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큰 섬들, 제주도, 울릉도, 독도 이런 섬들은 통상기선을 기준으로 영해 범위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요게 바로 썰물대 해안선이 되는 거예요. 이 썰물대 해안선이 곧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통상기선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12해리를 뻗어서 우리나라의 영해로 설정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얘기했듯이 모든 곳에서 이 통상기선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나라 영토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동해는 뭔가 좀 이렇게 깨끗하고 깔끔한 편입니다. 하지만 서해와 남해는 굉장히 복잡해요. 해안선의 드나든도 굉장히 복잡하고 또 뭐가 많지? 섬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섬들이 각자 통상기선을 기준으로 영해를 설정해버리면은 이렇게 됩니다. 아주 그냥 혼돈 그 잡채가 됩니다. 야, 우리나라 영해가 이렇게 되는 거야. 와, 너 누구 어디까지인지도 몰라. 너무 복잡해져. 게다가 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자, 황해와 남해는 해안선의 드나듦이 복잡하고 섬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 통상기선을 기준으로 영해를 설정하게 되면 이렇게 영해가 설정되게 되거든요. 문제가 뭐냐? 우리나라 한반도와 우리나라 섬 사이에 우리나라 바다가 아닌 곳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겨날 수가 있느냐? 다른 나라 배들이 와서 여기를 막 마음대로 막 지나다니는 거야. 오하이오, 니하오, 고니치와 아무 말도 못해요. 왜? 우리 거 아니니까. 게다가 우리나라 배가 한반도에서 육지로 갈 때 해외 여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 뭐 여권을 들고 가야 되나? 해외 가니까?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통상기선을 가지고 영해를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영해를 설정하느냐? 자, 일반적으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섬들을 직선으로 연결해요. 쭉쭉쭉. 얘를 직선기선이라고 합니다. 가장 바깥쪽에 있는 최외곽에 있는 섬들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을 직선기선이라고 하고,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몇 해리?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니까 여기에서 12해리를 뻗어주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우리나라의 영해가 되는 겁니다. 기선으로부터 12해리. 6의 직선기선,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 영해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직선기선의 기준이 되는 섬들, 얘를 조금 어려운 말로 영해 기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영해 기점을 연결한 선이 직선기선이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작은 섬들이 영해 기점이 되고요. 울릉도나 제주도처럼 큰 섬들은 영해 기점이 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직선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가 우리나라의 영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직선기선을 사용하는 곳은 어디냐? 바로 황남해안, 그리고 동해안의 일부 지역입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여기는 왜 통상기선을 쓰지 않고 직선기선을 쓰는 건가요? 왜? 대체 왜? Why? 통상기선을 쓰면 간단하잖아. 심플하잖아. 왜 이렇게 복잡하게 했어? 왜냐면 해안선의 드나듦이 복잡하고 섬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해안의 일부 지역도 해안선의 드나듦이 복잡한 곳이 있다는 얘기죠. 그게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영일만과 울산만이에요. 이렇게 해안선의 드나듦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 직선기선을 그어서 영해를 설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해안의 일부 지역, 영일만과 울산만도 직선기선을 사용한다. 자, 그리고 아주 중요한 곳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기인데요. 여기. 자, 여기 일본에 스시마 섬이 있습니다. 거꾸로 하면 공교롭게도 마시스예요. 마시스. 스시마 섬인데 대마도입니다. 대마도. 자, 여기 큐슈라는 섬이 있고요. 큐슈와 우리나라 사이에 좁은 바다가 나타나거든요. 여기를 대한해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시마 섬은 일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스시마 섬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일본이 모두 12해리씩 설정하게 되면은 공해가 굉장히 좁아집니다. 공해. 그러니까 어떤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수역을 영해라고 얘기하고요. 어떤 나라에도 속하지 않는 바다를 공해라고 얘기하거든요. 얘는 이제 무역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많은 배들이 여길 지나다니거든요. 근데 공해가 너무 좁으면 배가 지나다니기가 너무 힘드니까 야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3해리로 영해를 설정하게 됩니다. 너무 좁아서. 그래서 대한해협은 직선기선으로부터 3해리까지를 영해로 설정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3해리로 설정을 하는데 통상기선은 아니라 직선기선이에요. 요거 헷갈리지 마세요. 대한해협은 직선기선에서 3해리까지로 영해를 설정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해진 우리나라 영해가 이런 모습입니다. 자, 동해안의 대부분과 큰 섬들은 통상기선, 그리고 황남해안, 그리고 울산만과 영일만과 울산만은 직선기선 통해서 영해를 설정해 놓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를 보죠. 여기를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뭐라 그랬죠? 이거 직선기선입니다. 직선기선. 그러면은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니까 우리나라의 영해는 여기까지거든요. 여기 뭐지? 여기 뭔가요? 영해인가요? 우리나라 영해인가요? 영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이기 때문에 여기가 영해고요. 여기는 아니에요. 영해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나라 바다인가요? 우리 바다인가요? 우리 바다? 우리 거겠죠. 우리나라 영해와 우리 육지 사이인데 당연히 우리 거겠지. 우리나라 일본 건가 중국?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겁니다. 좀 복잡하죠? 얘를 뭐라고 하냐면 내수라고 해요. 내수. 안쪽에 있는 물. 자,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기선. 여기 직선기선을 얘기하는 거죠. 요 직선기선으로부터 육지 쪽에 있는 수역. 얘를 내수라고 한다는 거죠. 내수. 직선기선으로부터 육지 쪽에 있는 수역. 얘는 뭐냐면 우리 육지에 호수 같은 거 있잖아요. 호수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호수. 내수라고 한다. 자,
아까 제가 여쭤봤듯이 우리나라 영해인가요? 영해? 영해 아닙니다. 영해 아닙니다. 영해 아닙니다. 그리고 다 보이네. 영해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바다인가요? 네, 우리나라 바다는 맞아요. 우리가 주권을 갖는 수역이긴 합니다. 그러나 영해는 아니다. 됐죠? 좋습니다.